당신은 성숙했던 게 아니라 단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아야 했을 뿐입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동생들의 저녁을 차리고 부모님의 싸늘한 눈초를 살피며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내야만 했던 그 숨막히는 나날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일찍 철들어야만 했던 데에는 단순히 기특해서가 아닌 소름 끼치도록 슬프고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 뒤에 숨겨진 잔혹한 생존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심리학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심리학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며 대답이 막혔던 적이 있나요? 딱히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억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뜯겨 나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사실 그건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7살에서 17살 사이 당신이 인생이라는 책에서 꼭 읽어야 했을 어린 시절이라는 15개의 챕터를 본의 아니게 건너뛰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사라진 챕터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칭찬 뒤에 숨겨두었던 그 시리고 무거웠던 책임감의 실체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 건 영화처럼 극적인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죠. 9살 무렵 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의 저녁밥을 차리던 가스레인지 앞에 열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던 거실의 공기. 동화책을 읽기도 전에 부모님의 얼굴 표정부터 읽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그 숨 막히는 순간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모하고 부릅니다.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어른의 역할을 대신 짊어지는 현상이죠. 당시의 당신은 착한 아이, 기특한 첫째, 손 안 가는 자식이라는 찬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성숙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의 신경계가 선택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죽기보다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쉬고 있으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오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8살 아이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못한 채 20년 전에 그 거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소위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슈퍼파워에는 비싼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CCTV 모니터링 룸과 같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올 때 발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싸해지면 본능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섭니다. 내가 힘들어도 남의 기분을 먼저 맞추는 감정 노동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인간관계로 넘어올 때 발생합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은 종종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리곤 합니다.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고 무너진 삶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곧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본 기억이 희미하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의 당신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결과 당신의 일상은 만성적인 탈진으로 채워집니다. 주말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뇌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쉬어도 괜찮을까? 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휴식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방심하고 아이처럼 굴었을 때 집안의 평화가 깨졌던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안전하게 쉬는 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신은 그야말로 최고의 자원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의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독립심이 강하다는 칭찬을 건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선택한 강제된 자립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보상은 당신의 증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성과를 낼 때마다 당신의 뇌는 역시 나는 유능해야만 가치가 있어라는 공식을 더욱 굳건히 다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물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갈아 넣은 당신의 영혼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잔인한 역설은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기댈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려 해도 내가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당신은 다시 가면을 고쳐 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감정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자기 내면의 비명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애도입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당신의 어린 시절입니다. 애도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어야 했지만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고 아파할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의 고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상처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은 것은 한 번의 커다란 폭발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체념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흉터입니다. 그 시절 내가 잘해야 집안이 평화롭다고 믿으며 억눌렀던 그 모든 감정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 주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8살, 10살의 당신이 울음을 참고 서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정말 힘들었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애도가 시작되면 예전보다 더 감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드디어 안전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의 밸브를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무책임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마음껏 어지럽히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빼곡하고 그 목록을 지워나갈 때만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한 날이면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공포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쓸모 없어지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무의식의 속삭임 때문입니다.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산성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 말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산책을 하고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취미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이 시간이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함이야말로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휴식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신경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전투 태세를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는 몹시 서툽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 하면 본능적으로 거절이 튀어나옵니다. 호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부채감이 생기거나 약점을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여할 기회조차 뺏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용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금기가 아닙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끊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그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핌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신이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의 흐름 속에 당신을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살피며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보살피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우리는 오늘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9살에 당신이 느꼈던 그 막막함부터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으로 기특하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누구보다 강인한 생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갑옷을 벗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도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에게 절실했던 그 다정한 말 한마디를 이제는 당신이 내면의 아이에게 건네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늦은 사춘기를 겪거나 뒤늦게 어린아이 같은 취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챕터들을 건강하게 다시 채워 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지나간 페이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올 페이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펜은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이제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